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는 조금 회복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테마들 그리고 업종들 따로 있었죠. 이러한 업종들, 테마들 오늘도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증시콜라텍 최근 방송 종목들 바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휴마시스 최근에 공략 주시고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2차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죠. 2번이나 연속으로 공략 드리면서 2번 다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선익시스템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 종목만으로도 현재 8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 반도체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주들도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다는 점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휴마시스 3월 말쯤에 공략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살펴보시면 전문가님께서 밤방송에서 공략을 주셨는데요.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 밤방송을 보시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이 종목을 공략하셨더라면 7% 수익을 하루 만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7%라는 단기 수익을 또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송 공략주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중에는 언급드리지 않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면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방송 공략주들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투자증권도 현재 6.3%대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한번 공략 드리면서 4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던 종목인데요. 2차로 다시 한번 눌림목에 공략을 주시면서 6.3%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도 공략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숨어있는 종목들, 앞으로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죠. 이 반도체 관련주도 3월 초쯤에 공략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증시콜라텍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종목을 공략해주고 계시는데 반도체, 비트코인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 짚어주고 계시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나 최근 반도체주들 상승할 때 함께 상승하면서 9%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공략 포인트도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종목명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던 종목으로 또 단기간 안에 9%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단기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밤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밤에 방송 보시고 바로 다음 날이나 한 주 동안의 또 수익률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2월 중순쯤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던 종목인데요. XR 기기 관련주로 역시나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최근 시장에서 굉장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공략일 대비했을 때 87%, 이 한 종목만으로 무려 87%라는 상승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굉장히 큰 수익률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 선익시스템 역시나 생방송에서 포인트 말씀드렸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 제시해드렸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안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보유 종목의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종목만 파란불을 켜고 있다. 저렇게 뭐 반도체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내려가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상담을 통해서 직접 분석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종목에 대한 방향성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첫 번째 혜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바로 경제교육입니다. 여러분들께 PC 지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제는 C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CPI 지수는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경제교육들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 교육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이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씀 남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교육도 함께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혜택입니다. 주말 시황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가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어땠는지 살펴주고 계시고요. 증시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테마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콜라텍 혜택들 말씀드렸고요. 1부는 오늘도 스타크래프트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오늘 종목 대결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이신 만큼 종목도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시면서 두 분 전문가님의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두 분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전찬남 전문가님 굉장히 높게 계시네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해볼게요. 이윤호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항상 알려드리는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우리가 휴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오전부터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시장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어떠한 섹터와 종목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도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발표된 CPI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된 PPI 모두 예상치보다 상회치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미 6월의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증시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항상 상승 나오고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찬남이 이 증시콜라텍 방송에서 한 주 동안의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우리 증시콜라텍과 영웅 전찬남과 또 이윤호 전문가님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CPI 지수 발표를 소화하면서 장 초반에는 낙폭을 보였지만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는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상승하는 테마들 위주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두 분 전문가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모두 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윤호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이 시장 상황 자체는요,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이상하게요?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상하다는 게 부정적으로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우리가 어제 이제 CPI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예상치를 상회했죠. 예상치 상회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전에 장 초반에 낙폭을 키웠죠. 1.5% 이상이 빠지고 있었어요. 네. 저는 여기서 그냥 고착 상태가 딱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유동성 제한이 누르는 힘은 생각보다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오늘 안에 올라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요 보시면 이제 외인들이 이제 코스피에 이렇게 순매수를 또 들어오면서 네. 이게 굉장히 좀 이 하락분을 전부 다 이렇게 만회가 되면서 이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짧게 요약한다면 약간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좀 증가가 됐으나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특히나 코스피 중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외인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이 시장 지수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는요, 막 테마 쫓아가고 막 뭐 그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된다. 전문가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바로 떠오르는 게 자동차 관련주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오늘 자동차 장에서 관련주. 뭐 현대차가 지금 5.7% 상승 마감을 했고 맞아요. 최근에 또 저 PBR 관련주들 음. 뭐 실적은 좋고 PBR이 낮은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런 쪽을 보는 것도 좋은데 네. 이것도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저 PBR이나 실적주 중에서도 음. 또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네, 자 봐봐요. 지금 저 PBR 자체가 낮아요. 네. 그냥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PBR 자체가 낮은데 미래 성장성까지 낮아. 이러면 어떡해요? 주가 그럼 안 올라가요? 봐야죠. 안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뭐 상승 나온 자동차라든지 뭐 네. 이런 회사들은 뭐 증권사, 뭐 이런 뭐 보험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 PBR인데 나중에 가서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까지 갖춘 회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약간 저 PBR이라고 무조건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갖고 있고 그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장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따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코스피 안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관련주 중에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호 전문가님,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도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네. 코스피 중에서 저평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목도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돼 있는 섹터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고요? 제가 말하는 애매하다는 거는요. 네.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애매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얘가 펀더멘탈만큼 올라간 애도 있고 아, 못 올라간 애도 있어요. 네. 이 섹터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이걸 지금부터 짚어드릴 거예요. 어떤 섹터를 가져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섹터 먼저 들어볼까요? 섹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까요? 말씀 안 해주실 건가요? 예,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보셔야 되는 섹터는 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자, 그 조선주를 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선 하면 뭐예요? LNG선, LPG선, 이런 선박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새 천연가스 선물이
다시 한번 좀 상승세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이 천연가스 상승세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이 가스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박 수주가 좀 늘어날 수가 있다. 요거 일단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요. 지금 선박 수주를 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공시를 보면 이 수주 공시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기사에서도 나와 있죠. 백고동 다시 올리는 조선 3사. 한마디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조선이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부터는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아주 그냥 불장이었어요, 그냥. 맞아요. 그죠? 사실 반도체주들만 최근에 또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왜 반도체 얘기를 하느냐? 저는 반도체 이제 봐야 된다고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네.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하셨는데 음. 올해부터 계속 반도체가 네. 상승을 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1월부터 2월까지는 제가 매 방송마다 A, B, C 중에서 A, C 그러니까 AI와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된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반도체를 언급을 해주시는 게 이 반도체처럼 조선이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뭐 반도체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그건 네.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같이 피가 얹어져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도 네.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만큼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요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해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죠.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뭔가 이슈의 모멘텀을 살펴보거나 이럴 때 중요하게 봐야 될 사안이 뭐냐면 이 모멘텀이 정말 극단기로 끝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이 사실 미중 분쟁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모멘텀에 해당이 되죠. 전문가님 사실 최근에 또 태양광이랑 풍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미중 분쟁으로 또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태양광이랑 풍력처럼 다시금 또 조선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것도 네. 한 번 더 다시 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자료를 한 번 더 띄워 드릴 건데,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미중 양국 다툼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중국이 얼마나 이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길래 조선에서 요걸 이제 반사 이익까지 기대할 정도인가? 요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면 뭐 미중 다툼에 K조선이 어부지리를 했다. 오. 네, 정말 이게 이만큼 좋은 게 사실 없어요. 자, 근데 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지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글로벌 조선사 인도량 점유율. 그러니까 조선사 그냥 점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한국이 조선으로 알아주잖아요. 네. 조선으로 알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뒤처져요. 점유율이. 물량이 뒤처지는 거예요. 값과 물량에. 그러네요. 중국은 50%가 넘어가는 이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28.4%. 이것도 물론 높은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난해 기준이잖아요. 네. 올해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올해는 이제 올해가 지나봐야 알죠, 사실. 네. 아직 모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기대감까지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주식의 매력이 뭐예요? 선반영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선반영되니까. 그렇죠. 전문가님 사실 제가 오면서 이 조선 업계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또 조선 업계 한국 조선업이 중국을 제쳤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올 게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네.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중국은요. 지금 우리나라 뭐 그 온라인 쇼핑몰을 잡아먹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땡, 뭐 알, 맞아요, 맞아요. 땡땡땡땡. 예. 네. 걔네들이 잡아먹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업종 역시도요. 이 박리담의 술법에 대해서
이 자국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지킬 만한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아요.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중에서도 이런 조선업에 대한 이런 좀 제재, 이런 제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언급도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언급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혜를 고스란히 한국, 우리나라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중국으로 들어가던 발주가 되던 선박이 우리나라로 어느 정도는 흘러 들어오겠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선박 이제 약간 이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이제 앞으로 차츰 매출도 좋아지고 그 전까지 뭐 조선주들 뭐 실적이 좀 완전 혹한기다 뭐 이랬을 때를 이제 지날 때가 딱 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반도체다 뭐 2차 전지 봐야 돼 말아야 돼 물렸는데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저 이윤호 따라가지고 요거 한번 미리 보세요. 미리 지금 아직 주목 못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조선주가 조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를 봐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조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섹터들 미리미리 살펴보고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반도체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반도체만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들, 업종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 중국의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선 업종도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종목 조선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조선주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 너무 많아요. 조선주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가 여기에 준비해 온 거는 천연가스는 왜 같이 들어있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천연가스도 같이 봐도 좋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같이 봐도 좋은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냥 약간 관심만 딱 가져야 되는 레벨이다. 관심만 가지고 매수는 조선으로 하자. 매수는 조선으로 하자. 왜냐하면 조선은 이미 가시화가 됐는데도 이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일단 천연가스는 좀 옆으로 밀어둘게요. 천연가스는 그냥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조선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굉장히 좀 눈에 익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자, 아나운서님 여기서 아시는 종목 굉장히 많죠? 대부분 아는 종목인 것 같아요. 왜? 아마 이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대미포조선, 뭐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뭐 STX 중공업, 뭐 사물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 중에서 한 3종목 정도 추려가지고 우리가 얘네 이제 현재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종목 하나를 준비를 항상 그렇듯이 하잖아요. 네. 요 안에 하나 있어요. 아, 전문가님. 근데 후보가 지금 6개에서 7개 정도나 되는데 6, 7개 정도 되잖아요. 네. 이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아시나요? 뭐 뒤에서 힌트 많이 드릴 겁니다. 힌트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을까요? 힌트 보시면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넌센스식으로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갑자기 그냥 종목명 공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공개해 주신다고요? 공개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선 조선주 후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3가지를 보실 건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3가지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STX 중공업이에요. 자,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번에 누적 수주액도 꽤 괜찮은 상황이에요, 사실. 거의 한 전년도 매출액의 한 80% 가까이 그 정도 수주가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어때요? 야, 이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아니, 너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너무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럼 얘를 봐야 하느냐? 이게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네. 있어요. 아, 네. 뭔가 전문가님 성격상 네. 이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요? 내 성격이 어떤데요? 전문가님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긴 하시지만 음. 그래도 이 종목은 너무 낙폭이 크니까.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현대 앞쪽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제 징크스 같은 겁니다. 네. 앞에 현대자가 붙어 있으면 사실 조금 제가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요? 약간 계열사를 이렇게 좀 쪼개기 이런 게 사실 다 악재거든. 네. 이게 이미 다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덜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수주 잔액이 아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 못한다. 상승 추세로 접어들지 못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저 역시도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도록 하시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자, 2024년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이 주가 상승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꽤 좋은 편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는 뭐다?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전에. 네, 상승 나오기 전에 이 주가 부분에 해당하는 회사를 잡아야 된다. 조선주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니라고 제 입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STX중공업. 얘는 이제 선박을 제조한다기보다는 이제 엔진, 이 엔진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요. 자, 이 엔진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도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얘도 수주 잔고가 꽤 돼요. 예, 그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건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다. 하지만 네. 뒤에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조선주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뭘 말씀드렸어요? 미중 분쟁 말씀드렸어요. 네. 이걸로 인해서 중국의 약간 조선 수출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 STX 중공업의 발주처를 보면요. 네. 중국 비중이 좀 됩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보여주시는 세 종목 다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자, 그럼 아까도 네. 7종목 중에서 3종목 추려졌죠? 근데 지금 네. 3가지 종목을 살펴주신 거네요. 그럼 아닌 종목들을 보여주신 거죠? 아닌 종목들 보여드렸어요.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인하전공, 세진중공업 이 4가지가 있는데 네. 모르겠는 분들은 와서 찍어서 맞춰봐요, 한번. 내가 이거 알겠다. 와서 맞춰봐요. 네. 좋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방송상에서 그냥 다 딱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될 회사 어떤 기업인지 어떤 힌트 주시는 기업인지. 건가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먼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조선업 전문 기업이에요. 자, 근데 사실 여기 첫 번째에서부터 벌써 속어법 들어가면 답이 나와요. 네. 조선업 전문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 2024년 누적 수주가 전년 매출 대비 73%대를 달성했다. 지금 6월도 안 됐어요. 6월도 안 됐고 아직 4월 초입니다. 아직 4월 초인데 이렇게 누적 수주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잘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얘는 조선 섹터가 다소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갈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딱 보면요. 섹터가 뚜렷한 시장이 있고요. 네. 섹터가 안 보이는 시장이 있습니다. 상승 섹터가. 맞아요. 상승 섹터가 안 보이는 시장은요. 약간 뭐 때문에 올라가냐면 저평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개별 이슈로 개별 상승하거나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조선주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조선주를 봐야 되는 이유도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음. 근데 조선주가 다 같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종목만은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매출 이미 때문에요. 매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오. 네,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보던 거 한번 계속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조선업 전문기업만 뭐 표에 많습니다. 자, 우리는 빨간 것만 볼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 보면 LNG 운반, LPG 운반 딱 써 있잖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예, 고가기도 하고 최근에 많은 수주를 받는 그 이제 선박 종류가 바로 이런 LPG, LNG 선이에요. 예, 그 위주로 지금 이제 매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종목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이 선박을요 산다고 해서 천년 만년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얘도 교체 사이클이 있습니다. 교환 사이클. 예. 한마디로 얘도 수명이 다하면 새 걸 사야 돼요. 이제 그 사이클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가 쌓이는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이 쌓일 거다. 이걸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 뭐다? 거의 뭐 반도체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누적 수주를 좀 봐야겠죠. 이게 정말 많아요. 사실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뭐 빨간 칸 쳐가지고 간단하게만 갖고 왔는데 이게 73.31%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뭐 그 선박 교체 사이클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뭐다? 더 들어올 수 있다. 충분히. 예,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최근 조선 업계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중국을 제쳤다라는 뉴스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기업은 조선주 업종 자체가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기업은 매출이 부각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조선주 지금은 조금 소외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반도체처럼 상승할 수 있는 조선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오늘 종목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노란톡 안에서 어떤 종목이다라고 남겨주시면 맞춰주시면 정답이다라고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윤호 전문가님 오늘 조선주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조선주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아야 함께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경기 오늘 종목도 꾸준하게 좀 장기적으로 상승을 볼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오. 오히려 얘는 지금 덩치가 그래도 좀 시가총액이 좀 이제 규모가 되는 종목이에요. 네. 예, 규모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팍 하고 오르는 것보다 네. 천천히.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 자, 우리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 한 번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빡 올라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바로 맞아요. 다음 네. 날에 또 차익 매물 쫙 나오고 이런 거 일하면서 볼 수가 없어요. 밤에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약간 국밥 느낌으로, 약간 국밥 느낌으로 딱 이제 깔고 가야 된다. 우리가 삼성전자 막 뭐 한 6만 원대, 5만 원대 계속 네. 깔고 갔던 것처럼 얘도 그렇게 깔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다? 수주 잔고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수주 잔고, 이것도 말씀 안 드렸다. 아까 STX 중공업을 좀 안 좋게 얘기할 때 중국이 발주처가 좀 있다고 맞아요, 했죠. 맞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뭐 그런 오. 쪽에 이제 주로 뭐 오세아니아 뭐 이런 쪽에 좀 발주처를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걱정할 일이 하등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동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회사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좀 봐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주가 차트를 봐야 되잖아요. 네. 예.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산도 증가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잘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거의 베스트입니다. 정말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가 어때요? 자, 2024년에 25,000원 주가였던 게 지금 26,000원 주가예요. 엄청 하락을 또 보였네요. 하락을 많이 보였어요. 이게 사실 2023년에는 그럴만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조선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힘든 시기다라는 말도 좀 많이 돌았었고, 네. 자, 그런데
요게 하락분이요. 사실 지금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 교체 사이클 요런 것들 하나와 그리고 요걸 또 이렇게 증명을 해주다시피 보여주는 이 회사의 수주 잔고 그리고 자산 증가 요런 것들 딱 봤을 때 이 회사의 주가는요. 지금 뭐 3만 원대에서 살짝 저항받고 내려온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얘는 잠깐 눌리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거래 수를 한번 보자고요. 거래량. 최근에 조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네요. 왜 들어오겠어요? 수주가 좋아서? 수주도 좋고 조선업 사이클도 좋고 그리고 아까 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좀 이 약간 어부지리적으로 네. 좀 이렇게 이득도 뭐 챙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힐끔힐끔 보는 거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네. 사실 오늘은 또 조선주가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우리는. 아, 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오늘 빠진 만큼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님 지금 음. 이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도담이라는 노란톡 안에서 도담이라는 분이 HMM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 HMM은 해운주 아닌가요? 아, 맞아요. HMM은 해운주입니다. 이게 아, 조선주와 해운주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HMM은 아닙니다. 오늘 네. 제가 갖고 나온 건 HMM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밑에 알리님, 네. 이 알리님께서 정답을 이 맞추셨네요. 땡땡땡땡이네요 하고 여기 대놓고 올리셨네. 오.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주 첫 번째 공략주로 공략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매출 대비했을 때 73%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수주 잔고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조선 업종 그 안에서도 오늘 종목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전천함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천함 전문가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네, 저는 되게 시청자의 네. 입장으로서 네. 입장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천함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테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해운주보다도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눌림 나오고 있는 섹터를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눌림 나오고 있는 섹터요? 그렇죠. 금리가 인하가 한마디로 좀 이제 미뤄졌잖아요. 네. 6월 기준금리가 뭐 향후 9월이든 그리고 뭐 12월이든 한마디로 6월은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엔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눌림이 나온 섹터가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는 다 맞아가지고 주가가 거의 지금 바닥 및 눌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을 기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여러분들께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약바이오고요. 그럼 제약바이오 하면은 뭐 치료제 섹터도 있고 백신 섹터도 있고 뭐 여러 헬스케어 섹터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치료제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8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최소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향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10%에서 15% 이상은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 포인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치포 동맹을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치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조금 더욱더 크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무너뜨리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미국 정부가 직접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 산업도 역시나 크지 못하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가 올해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즉 기업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미국 내에서 미국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올해 1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중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파이 같은 경우가 미국 내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 같은 경우는 바로 코리아, 대한민국일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 순위를 보면은 1위가 론자입니다. 네, 스위스 회사에. 그리고 미국 회사의 캐털란트고요. 3위가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예요. 우시 바이오로직스. 네, 근데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이게 크게 위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는 당연히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의 주가가 앞으로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가 거의 85,000원 돌파하고 SK하이닉스 18만 원, 19만 원 갔을 때 대부분의 반도체사들의 주가가 역시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과거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그 외 여러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 나왔던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승 나오면은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 역시나 주가는 상승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2023년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었고 2024년 초반에는 반도체가 이끌었다고 하면은 2024년 2분기에서 하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저는 이끌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글로벌 CDMO 회사의 명단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공장 내부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고 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그 뒤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은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의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가 주가가 20%나 상승했다는 뉴스 기사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제약바이오 회사 하면은 당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나운서님? 저는 모더나랑 화이자, 뭐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모더나, 화이자, 1912, 뭐 노보네디스크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제론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제론이요? 이 제론이라는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메텔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혈액암 치료제 같은 경우가 FDA에서 6월 16일에 승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혈액암 치료제가 어떤 거냐? 바로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5대암이라고 해서 위암, 간암, 폐암, 그리고 대장암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5대암 말고도 굉장히 희귀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우린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암 같은 경우는 혈액과 림프계에 생긴 암을 혈액암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백혈병이에요. 한마디로 유전자 질병인 거고요. 희귀 질병인 거고 희귀암입니다. 우리가 희귀 난치성 암 중에서 혈액암 말고도 뼈암도 있고요. 그리고 고륙종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침샘암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치료 받으려면 결국에는 유전자 치료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전자 암이기 때문에 유전자 질병에서 발병된 암이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주목을 받는 시점인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제에 꼭 필요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제론이라는 제약바이오 회사의 이 이메텔 스타트 한마디로 혈액암 치료제가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이메텔 스타트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직접 공급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당장에 뭐 4월 19일부터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지만은 6월 16일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정입니다. 6월 16일이 어떤 일정이냐? 생각해보니까 이윤호 전문가님 생일이네요. 생일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지 않나요, 근데? 6월 달인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뜬금없이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6월 16일은 이렇게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의 파트너사인 미국의 제론이라는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가
이메텔 스타트 같은 경우가 FDA 승인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6월 16일이 오면 올수록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의 주가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메텔 스타트 FDA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21% 상승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론이라는 회사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공급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뉴스 기사까지도 나왔던 적이 있고요.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거냐? 비트코인보다 비싼 겁니다. 네, 이 비트코인보다 얼마나 비싸냐면은 이게 600g이 6억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네, 한마디로 개당 1억 정도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등락폭이 네, 계속 1억 깨졌다가 1억 넘었다가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한마디로 이 조그만 병 같은 경우가 600g인데 이게 지금 6억 가까이가 됩니다. 현재로 이거는 희소 가치가 더 커져가지고요. 제가 볼 땐 600g에 10억, 11억도 충분히 네,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회사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 회사로서는 글로벌 3위입니다. 아시아에서 1위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 능력을 1위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는 3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K바이오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3가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죠. 제약바이오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주들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제약바이오주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딱 4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 전문가님 모시고 각자의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윤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영웅 네. 전찬환 전문가님께서 이 제약바이오 쪽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 쪽은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눌렸어요.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제약바이오는 작년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안 가져온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며칠 전에 가져왔죠. 올해부터는 좀 봐도 된다. 제가 1월부터 2월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ABC 봐라. 네. B가 바이오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좋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 회사 자체도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또 알 법한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지도에서도 그렇게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월 16일이 또 뭐가 있다면서요, 그죠? 네, 전문가님 제 생일이시라면서요. 생일이라고요? 이거 그냥 공개 안 하고 제가 사면 안 되나요? 이게 제 생일 선물로 약간 수익이나 좀 받아갈게. 괜찮은데요. 전찬환 전문가님. 지금 전문가님의 제약바이오는 또 괜찮다라고 평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윤호 전문가님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이렇게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좀 네.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네. 방송이 딱딱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가요?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는 네. 방금 이야기한 건 취소고요. 네. 만약에 우리 해운 관련 종목들 중에서 해운주가 아니라 조선주입니다. 그래요? 조선주 중에서 이 조선주 중에서 조금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회사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듣도 보지도 못한 회사를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계속 안 좋다 말씀드렸을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크게 신뢰감을 느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회사의 이름을 들으면 하나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한번 하나면은 크게 한번 상승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네. 역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가지고 나온 조선주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전문가님의 공략주 오늘 다 함께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 이윤호 전문가님은 조선주 준비해 주셨고요. 두 번째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 공략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테마들 모두 다 시장에서 눌려있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 두 가지 종목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